아름다운 우리 역사 10분 역공입니다. 지난 시간 EP53 영해소문과 당태종 재미있으셨나요? 오늘은 EP13 안시성 전투 이야기입니다. 동아시아 최강 황제가 이름 모를 한 성주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645년 봄 당태종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요동으로 향했는데요. 수나라 113만 대군의 참패를 직접 서력하겠다는 친정이었습니다. 당군은 요동성과 배감성을 차례로 함락시키며 징역했죠. 그런데 다음 목표였던 작은 성 하나에서 모든 게 멈춰버렸습니다. 그 성의 이름은 안시성, 그리 크지 않은 산성이었는데요. 성을 지키던 인물의 이름은 사료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후대 야사의 양만춘이라 전해지지만 정사 기록에는 없죠. 이름도 모르는 한 성주가 황제의 친정군과 마주선 거였는데요. 당태종은 처음엔 이 성을 가볍게 여겼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첫 공격부터 당군은 큰 피해를 입고 물러섰습니다. 성벽은 험준한 산세를 그대로 활용한 천연의 요새였거든요. 고구려군은 화살과 돌 그리고 끓는 물로 응수했는데요. 당군의 사다리는 성벽에 닿기도 전에 부서져 나갔습니다. 공성탑을 끌고 와도 좁은 산길 때문에 제대로 붙질 못했죠. 하루가 가고 열흘이 가도 안시성은 꼿꼿이 서 있었는데요. 당태종의 표정은 점점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당군 진영에 초조함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황제가 직접 왔는데 작은 성 하나를 못 넘고 있었거든요. 당군은 사다리와 충차를 총동원해 성벽에 달라붙었는데요. 고구려 병사들은 끓는 물과 돌을 쏟아부으며 그들을 떨어뜨렸습니다. 한 번 공격에 수백 명이 쓰러지는 일이 반복됐는데요. 당태종은 안시성을 우회하자는 참모의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작은 성 하나를 두고 갈 수는 없다며 거절했죠. 황제의 자존심이 안시성 한 곳에 묶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군은 더 무서운 전술을 꺼내 들었는데요. 성벽보다 더 높은 흑산을 쌓아 올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토산 전술, 흙으로 산을 만들어 성을 내려다보는 방식이었죠. 병사 수십만이 흙바구니를 지고 산을 오르내렸는데요. 낮과 밤이 따로 없이 흙은 점점 산처럼 쌓여갔습니다. 2달 가까이 작업한 끝에 토산은 성벽 높이를 넘어섰는데요. 이제 그 위에서 성 안으로 화살을 쏟아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안시성 사람들은 토산을 보며 절망에 빠질 만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성주는 절망 대신 차분히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성벽을 더 높이 올리며 토산과의 높이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성 안에서는 굴을 파 토산 아래로 향하는 비밀 통로도 만들었죠. 그리고 운명의 그날 토산에서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60일간 쌓아 올린 거대한 토산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흙더미가 안시성 성벽 한쪽을 그대로 덮쳐 무너뜨렸죠. 당태종은 이 순간이 안시성 함락의 결정적 기회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료를 꼼꼼히 보면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너진 토산을 먼저 차지한 쪽은 당군이 아닌 고구려군이었죠. 성주는 굴을 통해 병사들을 토산 위로 빠르게 올려보냈습니다. 60일을 들여 쌓은 토산이 단숨에 적의 요새로 변해버렸죠. 당태종은 토산을 책임진 장수 부보개를 즉시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흘간 토산 탈환을 위해 총공세를 퍼부었죠. 그러나 토산 위 고구려군은 끝내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공격이 이어질수록 당군의 사상자 숫자만 빠르게 늘어갔죠. 여름이 가고 만주의 차가운 가을바람이 진영에 불어왔습니다. 군량은 바닥을 보였고 말먹일 풀마저 점점 사라져갔죠. 당태종은 결국 9월 18일 회군을 명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아시아 최강이라 불린 황제가 이름 없는 성주에게 패한 것이죠. 철수하던 당군은 요동의 진흙벌판에서 또 한 번 발이 묶였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으로 수많은 병사가 길 위에서 쓰러져 갔죠. 떠날 때 위풍당당한 대군은 돌아갈 때 절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당태종은 훗날 이 원정을 두고 깊은 후회를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이름조차
정확히 모를 한 성주가 그 황제의 자존심을 꺾은 것이죠. 그런데 사료를 꼼꼼히 보면은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당태종이 처음 노린 성은 안시성이 아니었거든요. 원래 계획은 안시성을 우회해 평양으로 직행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신하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안시성을 그냥 두면 보급로가 끊긴다는 이유였죠. 결국 당태종은 안시성을 먼저 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 결정이 결국 황제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안시성 성주는 이미 영해소문과도 사이가 나빴거든요. 영해소문이 정변을 일으켰을 때 굴복하지 않았던 인물이죠. 그런 그가 이번엔 당태종의 대군을 마주한 것이었죠. 포위 첫날부터 당군의 공세는 정말 거셌는데요. 투석기로 성벽이 무너지면 그날 밤 다시 쌓아 올렸죠. 공성탑이 성벽에 붙으면 불화살로 태워버렸고요.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이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초조해진 당태종은 결국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안시성 옆에 흑산을 쌓는 토산 전술이었죠. 수십만 인부가 60일 동안 흙을 쉴 새 없이 쏟아부었는데요. 결국 그 흑산이 안시성 성벽보다 더 높이 솟아올랐죠. 이제 그 위에서 성안을 내려다보며 쏘면 끝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2달간 쌓아 올린 그 거대한 토산이 한순간 무너져 내렸거든요. 흑산 한쪽 면이 안시성 성벽 쪽으로 그대로 쏟아져 버렸죠. 당군 입장에선 2달치 노동이 한 번에 사라진 셈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황당한 장면이 바로 그 다음에 펼쳐집니다. 안시성의 고구려 병사들이 성문을 박차고 뛰쳐나왔거든요. 그리고 무너진 그 토산 위로 거꾸로 올라가 점령해버렸죠. 당군이 성을 내려다보려 만든 흑산을 고구려가 차지한 겁니다. 이제는 거꾸로 그 위에서 당군 진영이 훤히 내려다 보였죠. 당태종이 이 보고를 받았을 때 표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갑니다. 그는 토산을 맡았던 부복의 장군을 그 자리에서 처형했거든요. 그러고도 분이 안 풀려 토산을 다시 빼앗으려 사흘을 공격했죠. 그런데 사흘 내내 단 한 발짝도 그 위로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그 사이 요동의 계절은 이미 가을 끝자락으로 넘어가고 있었죠. 북방의 추위가 당군 진영을 빠르게 옥죄기 시작했거든요. 군량은 떨어져 가고 말들이 먼저 풀을 찾지 못해 쓰러졌죠. 결국 당태종은 9월 18일 철군을 명령하게 됩니다. 60일을 매달린 안시성 하나를 끝내 넘지 못한 겁니다. 철군하던 그날 안시성 성주가 성벽 위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황제를 향해 정중히 예를 갖췄다고 전해집니다. 당태종은 그 모습을 보고 비단백피를 보내 답례했다고 하죠. 적장에 대한 예우, 이건 동아시아 전쟁사에서도 보기 드문 장면이었죠. 황제는 졌지만 진자리에서도 상대를 인정한 셈이었는데요. 성주의 봄 이름은 정사의 끝내 남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후대 야사에서 그를 양만춘이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죠. 조선 후기 문헌에서 처음 등장한 이름인데요. 사실 여부는 분명치 않습니다. 이름은 잃었지만 그가 지킨 60일은 분명히 남았다고 할 수 있죠. 당태종은 이 패배를 평생 잊지 못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죽기 전 유언으로 고구려 정벌을 멈추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안시성의 충격이 깊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고구려는 이 승리로 한 세대를 더 버틸 수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그런데 이 승리에는 무거운 대가도 따랐는데요. 고구려의 국력도 이 전쟁으로 크게 소모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당과 신라의 협공이 다시 시작되었고요. 안시성의 영광은 점점 저물어가는 시대의 마지막 빛이었던 셈이죠. 그래도 이름 없는 성주의 60일은 1000년 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0년을 버틴 이 나라가 어떻게 끝났는지 다음 편입니다.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사실을 바로 알고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 그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진짜 이유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